우선 미국 소매 판매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 CPI가 둔화되고 달러도 현재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도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매 판매 둔화까지 이제 확인될 경우에는 환율 하락폭도 더 커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가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금통이랑 저번 주에 소개드렸던 미국 CPI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새벽부터 장 초반까지 환율이 엄청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금통이 결과랑 CPI 결과 먼저 소개해주시고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주 동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죠. 이제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3.5%로 동결됐지만 그 정책 스탠스 자체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매파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좀 검토하겠다고 한 점은 좀 이렇게 완화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초 기대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뭐 1명에서 최대한 2명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금통위원들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설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 때문에 달러 환율도 소폭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지에 주목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안 나온 거네요? 네, 사실상 나오지 않아서 좀 매파적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었고 그 전에는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는데요. 우선 뭐 파월 의장 발언은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상하원 청문회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증언이 있었는데 뭐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뭐 물가 상승률이 꼭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좀 시장에서는 완화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뭐 시장 예상치는 이제 3.3%였는데 그보다 낮은 3.0%를 기록했었죠. 뭐 사실상 이번 물가 지표 결과가 지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에 좀 힘을 보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한층 더 커지면서 현재 달러도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 초반에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도 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해볼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월요일 오전에 중국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다음날 화요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까지 예정돼 있어서 좀 줄줄이 빅 이벤트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2분기 성장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뭐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소폭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을 5%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실제 발표된 수치가 이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질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마저 이제 둔화된 것이 이제 확인될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더욱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이제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거는 위안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CPI 결과랑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나올 6월 소매 판매 지표도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걸로 확인이 되면 이번 주 발표됐던 CPI랑 합쳐서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전망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미국 소매 판매까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 CPI가 둔화되고 달러도 현재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달러 원 환율도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매 판매 둔화까지 이제 확인될 경우에는 환율 하락폭도 더 커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가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위안화랑 원화 환율의 상관계수가 거의 0.8 이상이기 때문에 즉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약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와서 위안화가 약해진다면 달러원 환율의 하락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60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매파적 동결이 예상되지만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한 1485원에서 150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음 주에는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환율 레인지는 850원에서 880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